네, 명지대 기록전문과학대학원 김익환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지금 줌업은 안 돼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으실 텐데 오늘 아마 강연과 함께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김익환 교수님과 또 저희 원래 포럼에도 한번 참석해 주셨는데요. 서울대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님 두 분의 고잔동 일기라고 두 분의 일기를 저희가 함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 고잔동 일기. 네. 네, 뭐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고요. 저희가 마침 두 사람이 다 일기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추려서 묶어서 냈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이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학자로서의 위치로 돌아와서 뭐 돌아온다는 표현이 뭐하죠? 어쨌든 학자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정신 하에서 살아간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좀 낸 책이기도 하고요. 시기는 2017년 3월로 끊었습니다. 거의 뭐 지금도 제가 일기를 쓰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 3월까지 다시 말해서 촛불까지 저희의 일기를 소개한 뭐 소위 말하는 학자들의 살육에 대한 일종의 자기 생각에 대한 고백록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받고서 이때 나는 무슨 생각했지? 요 시기에 나는 어떤 일을 했지? 라고 하면서 그런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기억이 조금 더 이제 명시화되는, 그래서 옆에다가 이때는 내가 이거 했지, 이분 만났지, 뭐 이런 기억의 명시화 작업을 또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그림이 굉장히 이뻐요. 고잔동의 그런 그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방에서도 좀 사주시고요. 네, 함께 기억을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지금 가운데에 또 새로운 손님 저희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모셨는데요. 아마 김익환 교수님과 많은 협력적인 작업을 해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학년 4반 임경빈 학생의 어머님 전인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마 저희가 이렇게 강사분 모시고 가족분 모실 때는 그냥 모시지는 않고 친분이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는 분들 또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 모시면서 저희들의 기억을 되새기는데 혹시 두 분 사이에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뭔가 인연이 될 중요한 에피소드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한 분씩 서로 어떤 에피소드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네. 사실 뭐 경빈 엄마랑 따로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기억에 확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모셨다기보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사실 뭐 저는 와서 그 강연하라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아유 끝났다 이러고 시원하거든요. 근데 경빈 엄마는 또 저랑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가면 이게 유가족들이 참 그런 게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좀 약해. 좀 더 세지면 좋겠어. 좀 제발. 집에 가시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경민 엄마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무엇이든 자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고 생각하고 경민 엄마 떠올리면서 뭐 김선식 팀장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모셨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이제 가협에서 활동하실 때요. 사실 대협력 분과 그때 맡으셔서 하셨는데 그냥 투사가 아니라 이제 뭐 저희도 다 그 이렇게 사회운동, 학생운동 이런 거 좀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 일의 방식이나 이런 걸 알거든요. 그런데 경민 엄마의 그 당시 활동 모습을 보면서 그 시민단체들이나 연대 단체들에 대한 정말 균형적인 감각, 그리고 이게 주체가 딱 서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체가 서 있다는 거는 큰 시민단체의 어떤 대표자한테도 단 한 치도 꿀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적절이고 대등한 그런 연대 활동을 펼치시는 걸 옆에서 본 것, 뭐 그게 저한테 제일 크게 기억에 남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그런 분으로 기억에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네, 당시 이제 4.16 여러 그야말로 투쟁이죠. 투쟁 과정에서도 정말 주체가 바로 선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민 엄마는 우리 교수님하고는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들리나요? 아, 네. 저를 너무 크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그때 당시 이제 피해자 부모로서 저희한테 양복을 입거나 좀 굉장히 저희가 모르시는 분들이 다가오면 굉장히 좀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가온 이미지는 정말 눈이 굉장히 큰 이런 아저씨가 슥 다가오시는데 이게 지금은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주 얼굴 뵙고 서로 이제 상의도 해가면서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철벽을 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밥도 못 먹고 뭐 거리에 활동을 하러 다니고 정말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아이만 생각하고 이렇게 나다니던 그런 시기에 저희가 이제 회의 끝나고 밥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식당을 한번 갔어요. 그랬는데 기존의 처음 이미지와는 달리 정말 푸근한 엄마보다 더 푸근하듯이 앞치마를 딱 차고 나오셔서 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처음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아서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 그 이미지 치고는 제가 고기를 안 먹는데 고기 반찬만 잔뜩 해갖고 오셔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무 하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 미안하다고 다음엔 고기 반찬 아닌 한 가지를 더 챙겨와서 챙겨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챙겨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 그냥 농담이었다. 그냥 제가 다른 반찬 먹을 수 있는 걸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정말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교수님 기억을 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처음 와닿은 교수님의 아마 그 이미지가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월호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 중에 함께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기억으로 앞으로도 남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밥이 중요했네요. 밥이. 네, 이렇게 따뜻한 밥. 처음에는 양복 입고 이래서 딱딱한 이미지로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식당 밥을 통해서 교수님 다시 보게 됐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관심이 비슷한 일을 하시면서 더 이제 사연을 쌓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민 어머님께서는 우리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2019년부터 300일 동안 1인 시위 하시고 또 노숙 농성도 하시고 아마 우리 교수님도 아마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많이 감당하셔서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어머님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1인 시위하시고 노숙농성 하실 때 어머님을 그래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탱할 수 있는 힘들이 주위에서 함께 해주신 분이라든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일 첫 번째로는 그래도 경빈이이지 않을까 그런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빈이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분노, 좀 화가 나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적어도 가족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5년을 넘게 싸워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그때 당시에 세월호의 침몰, 그리고 침몰 원인과 구조 관계, 그리고 책임자 처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을 때 이미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2월에 검찰을 통해서 세월호는 사고였고 아무 이상이 없었고 경빈이는 헬기를 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곁에서 그 상황들을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으로 그때 뭐 우리가 솔직히 뭐 병원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환자에 대한 그런 기록,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솔직히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곁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본 결과로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4월 16일에 그 날에 대한 영상이나 기록들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올라왔던 우리 2014년 4월 16일의 상황은 저희 가족들끼리 그냥 추측으로 이 시간이면 아이가 발견이 됐을 것이고 이 시간이면 아이가 나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시간이면 육지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야 되지? 결론은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요 시기에 길이 막혀서 그 텀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들을 계속 수집하면서 그 비교한 결과는 이런 기록들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는 도저히 그냥 마무리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다시 조사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냥 사고였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고는 정말 우리가 5년 넘어서 이게 지금 가족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바라고 있는 진상규명에 대한 반론인 거잖아요. 그게 5년이 넘어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다른 또 세 번째 이야기는 저는 기대를 했어요. 저희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도 바꿨고 검찰이 할 수 없는 일을 나중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 검찰을 지시할 수 있고 검찰을 바꿀 수 있는 이 한마디를 정말 기대를 하고 청와대를 올라갔었는데 끝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응대를 전혀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있다가 지금은 결국은 답을 듣지 못하고 이제 내려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뭐 태풍, 그리고 뭐 더위, 그리고 추위, 뭐 폭설이 와도 견딜 수 있었던 게 모두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셨네요. 네. 피해자를 투쟁가로 만드는 나라다. 우리 유병아 님이 그렇게 한 줄 또 채팅창에 써주셨네요. 네. 4.16 세월호 그
그 시기와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시기 어떤 변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질문하는 대본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아마 많은 청중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가 지난 8년간 무엇이 변했는가 이런 질문을 또 4.16을 맞이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일기 써오시면서 기억의 명시화 작업을 꾸준히 하셨는데요. 과연 무엇이 변했다고 해야 되고 또 4.16 정신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지 혹시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일 많이 변한 거는요. 피해자와의 거리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유가족들이 완전 변했고요. 이거는 본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세계적 사건입니다. 그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게 사실 이렇게 오래 끌 수 있는 것은요. 그게 자기들의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식 연구에서는 이제 그 뭐 하여튼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 참전한 군인들 중에서 트라우마 가진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투쟁적인 반전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거기에다가 4.16 합창단이죠. 지금 기억저장소 우리 경빈 엄마 하고 계시는 그런 팀들 뭐 연극 뭐 공방 목공소 뭐 등등.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삶의 실천을 통해서 4.16을 직면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이 유가족들이 제일 중심에 있고요. 비교적 거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저는 약간 거리를 둔 이 위치에 정도 있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가까이 있어서 제가 엄청 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4.16 이후의 변화라 하면 가장 힘들고 피해를 본 유가족들과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그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삶의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위 패턴, 심지어는 말 습관 등등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역시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뭐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기대했던 촛불 정권이 문재인 정권조차도요.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안 변해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임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좀 이상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변화는 우리한테 환경일 뿐이지 그분들의 변화를 우리가 촉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실제 거리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 거리는 유가족들이랑 멀리 계신 많은 그래도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살려고 하는 뭐 한국 사회에서 제가 썩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른바 진보 계열에 계신 많은 분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정치가 변하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결국은 유가족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직은 거리가 멀어서 우리 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관계를 깊이 한 많은 부분들은 뭐 근본에서 변화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가장 많이 변하신 분들은 결국 유가족이었고 또 유가족과 가까운 분들은 조금 변했지만 거리에 따라 변화가 굉장히 미약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까 채팅을 통한 질문 중에 이제 8주기가 되어가고 또 기억에서 희미해져 간다는 분도 많고 아직도
뭐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4.16 정신을 우리가 간직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거를 조금 잊혀져 가는 사람들에게 더 얘기하고 싶으신지 아까 양정수님이 비슷한 질문으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4.16 정신이 어떻게 또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경빈 어머니 4.16 정신을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좀 더 설명하시면서 이번 8주기 기억도 해주시고 많이 참여도 해주시기를 우리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좀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아까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야기도 좀 하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이 저만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계란으로 우리는 충분히 바위를 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한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역량만큼 행동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뭘 더 하고 물론 방법이야 더 이제 익히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도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만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해왔던 이야기들이 거의 보면 가방에 리본 달기 하나조차도 거리에 나가면 정말 우리 교수님 진보 보수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가면 우리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놓이고 정말 힘이 쭉 빠졌다가도 힘이 생길 정도로 그런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작은 하나의 그 행동조차도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라는 질책적인 이러한 말보다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힘들지만 앞으로도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계속 토닥이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서로의 그죠? 긍정적인 이러한 멘트 이런 게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수없이 했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응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응원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이 돼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뭘 더한다 이런 것보다 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네, 4.16 정신이 한국 사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앞으로 뭐 교육이나 여러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동했으면 좋겠는지 교수님께 양준수님이 두세 번 질문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체 속에 그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조금 강조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정확하게 용어로 말하지 않은 것이 이기심이에요. 뭐 제가 다른 글에서는 이기심의 칼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경빈이 봤으면 경빈 엄마 제일 가슴 아픈 분 제가 또 찌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본 사람은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는 그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통 그게 이제 뭐 용기 없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공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정말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인지를 정말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여줬어요. 뭐 이 방송 보시면 좀 더 서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진도 저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도체육관에 진치고 팽목항에 진치고 계시면서 우리 사회 민낯을 똑똑히 보신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행해하지 않을 수 있죠?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결국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이 부분 좀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그 무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여튼 이 얘기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드라 밥차라고 그 팽목에서 밥차 운영하시던 분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황급해서 이제 그 같이 자원봉사하던 분이 차로 진도로 모시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급히 뛰어서 보건복지부 텐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들어오신 고시도 보고 들어오셨겠더라고요. 사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사무관이신데 막 황급히 해서 대응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일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답은 이게 아직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가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실종자 가족이죠. 실종자 가족이 아닌 분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잘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아침 11시가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연락은 하긴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들아밥차 정모였는데 그분을 의료비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규정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옳게 실행할 수 있는 것, 그걸 하지 않는 게 저는 비겁함이고 무책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갈 시기가 됐다고 보고요.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꼭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경미 엄마도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반드시 바위 깨진다는 말씀에서 저도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야기하는 좀 모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특히 이제 우리 유가족들이 간담회 했잖아요. 지금은 좀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간담회 방식은 아니래도 오늘 그 온맘센터에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4.16에서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황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동안 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직접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반성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일정 기간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지속돼야 된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가 정말 이기심의 칼춤으로 정말 미친 듯이 질주하는 거죠. 그 미친 듯한 질주를 어찌 보면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우리 4.16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4.16 정신을 넓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기심의 칼춤 무책임. 그리고 이 4.16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많은 모임. 이게 우리가 4.16 정신을 잊지 않고 여러 현장에서 이어나가는 중요한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우리 경민 어머님께 2022년
여러 변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의 한 엄마로서 또 한 말씀, 이 변화 속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교수님도 짧게 어쨌든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셨는데요. 그것의 의미, 앞으로도 또 그게 어떤 의미가 가질지, 우리 어머님 한 말씀, 또 우리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질문 많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유병환님, 또 1206님, 양종수님, 네, 또 아까 초기에 우리 김광백님 질문은 안 하시는데요, 근데 네, 같이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민 어머님부터 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 속에서 네, 근데 그 사이에 경민 어머님을 향한 질문이 하나 딱 와 있는데요. 안산의 아이들 물품에 든 교실, 그 의미와 역할, 명칭에 대해서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요 답변 해주시면서 올해의 과제라고 할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빈 어머니. 질문이 조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시고요. 올해 네. 우리 안산 시민과 국민들에게 바라는 이야기, 올해 여러 선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네. 네, 기억교실은 기억교실. 네. 네. 지금 현재 기억저장소 안에 이제 기억교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정식 저희의 명칭은 4.16 민주시민교육원이에요. 그리고 요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요. 안산으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산 고대병원, 고려대학교 그 병원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거기서 이제 1년 365일 어머님들이 항상 해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3층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직접 얼굴 보시고 이야기를 같이 듣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현재 정말 눈으로 보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봤던 이런 이야기들 중에 이게 정말 내가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현장에 정말 두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새겨야 될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한번 꼭 보고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저 같은 경우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느낀 점이에요. 늘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기록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너의 기록, 내가 함께하고 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들을 누군가의 기록들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그러한 중요점을 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쭉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4월 16일 이후로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현장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기록들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터득을 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스스로 기록을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한 누군가에게 먼저 배우기보다는 이걸 정말 기록을 만들어 놔야지 우리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못하는 기록을 사진으로라도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8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정말 뒤죽박죽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진으로 기록으로 열심히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좀 열심히 올리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들을 많이 해주세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록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경빈 엄마 말씀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짧게 네,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렇게 전국에 계신 분들 뵙기가 만만치 않아서요.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잘 아시죠? 4.16 합창단 있는 거. 그다음에 연극 있잖아요. 엄마들 공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4.16 희망협동조합 목공소 있죠. 그리고 또 기억저장소 있고 가협 있지 않습니까? 가족협의회.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자신들이 모임이 있으면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거리가 가까우면 변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초청하셔서 유가족들 너무 부담스러워 마시고요. 사이트 들어가면 다 지금 있으니까 그 자주 초청하셔서 우리 사회가 유가족들의 그런 좀 문화적 활동, 그다음에 가협의 투쟁 활동 이런 것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을 저는 올해부터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억 얘기인데,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우리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은 4월 16일 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기 꼭 씁시다.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을 포함해서, 또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또 4.16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매년 4월 16일 날은 그 일기를 우리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 나눔이 4.16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고요. 우리 사회를 이기심이 아니라 그나마 좀 서로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주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지막 질문으로 위기관리TV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교수님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적어도 4월 16일만큼은 함께하고, 그날 우리가 다 같이 일기 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념일 행사, 기념일 반응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그날만큼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다 함께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 기억의 연대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까요? 노란 리본을 가방에 여러분들이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와, 우리가 지지받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연대가 계속되는구나라고 기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다가오는 이제 4월달 여러분의 가방, 여러분의 옷, 여러분의 여러 장비들의 노란 리본, 노란 키링, 노란 밴드 함께 해주셔서 4월 8주기 노란색의 물결이 우리 안산 또 대한민국에 널리,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더 넘쳐난다. 4.16 정신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기심이 없는 사회, 책임감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에도 정말 가족분들과 또 관련하신 분들이 많은 행사를 준비했더라고요. 4.16 재단, 4.16 시민연대, 온마음센터와 같은 관련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미 마감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은 관련된 좋은 저희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4월에 함께 해주시고 안산에서 여러 대한민국 시민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4월 원래 포럼은 여기서 3월 원래 포럼은 여기서 마치고요. 4월 원래 포럼 때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